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제주도가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비가 오는 걸 좋아하긴 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비가 오고 하루 이틀 잠깐 조용했다가 또 3, 4일 비가 오고 하루 이틀 좀 안 왔다가 3, 4일 비가 오고 그런데 그 하루 이틀도 조금씩 내려요 또. 그래서 비가 오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선 나쁜 점은 뭐냐 하면요. 비가 오면 왜 당연히 술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술을 거의 매일 먹었겠죠. 근데 비가 오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생각을 좀 깊게 할 수 있다는 거. 비 오는 날 비 오는 거 보면서 멍 때리고 가만 앉아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비 오는 날 생각하는 게 조금 편안하더라고요. 지금은 아까까지 비 오다가 또 비가 안 오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술을 또 못 먹을 것 같고 저는 바쁜 게 좋아요. 안 바쁘면 술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사주석경 올리면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이거 자강 선생님이 집필 하셨기 때문에 신살이나 아니면 궁성론으로 위주로 해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사주축경으로 공부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자가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회가 되시면 뭐 저하고 같이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보는 거라서 같이 이렇게 좀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좀 전에 녹화를 한 5분 하다가요.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끄고 다시 이제 적어 놓고 합니다. 자, 이 사주의 이제 특징을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이 사주는 은행가의 사주입니다. 은행가의 사주인데 제 생각도 좀 곁들여서 그렇게 이제 풀어볼까 하는데요. 자, 이게 맨 처음에 지지를 봐야 되는데 월지를 봐야 되잖아요. 수롤의 병화입니다. 수롤의 병화. 그러면 신정무해서 무토를 투철했으니까 식신격으로도 볼 수 있죠. 그죠? 식신격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식상이 퇴가한 사주로도 볼 수 있고. 자, 이 신금이 편제를 깔고 있는데 좀 이따 하겠지만 유금을 불러 들어와서 신유술로 해서 금이 강해서 편제 재단 신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거죠. 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금융업에 종사를 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강 선생님께서도 특징적인 거 보니까. 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강 선생님의 이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금융업에 종사한다거나 해외 업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역마지살이 상충이 될 때를 보는 겁니다. 인신의 역마가 상충이 되니까 이 상충으로 보는 거는 국제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걸로 보여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같으면 역마지살이 강하게 있거나 상충이 되거나 한다면은 뭐 해외 본사의 뭐 기업의 임원으로 일을 한다든지 뭐 또는 재관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료직이나 이런 걸 갈 수 있으니 뭐 주재원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외와 국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역마지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금융업이냐 하면 이 수롤의 내 생활 환경의 위치잖아요. 이 수롤에 있는 신금이 병화 입장에서는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정제란 말이에요. 이 정제와 합을 하니까 정제를 취하는 거야. 근데 이 수토는 뭡니까? 화의 고장이죠. 비겁의 고예요. 그러니까 나의 창고에 있는 정제를 꺼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 금융업의 은행에 있는 거죠. 그리고 편지성을 갖고 있으니까 꽤나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고 역마지살에 충발이 있으니 외환은행 쪽에 근무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책에서 그 책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추명가 12일 12일 추명가 건명 은행가. 자, 사주 중에 죄간합은
금융재정에 출세하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첫 구절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은 자, 어떤 일간이든 간에 재성과 관의 세력이 갖춰져 있으면 그 금융권이나 재정권에 몸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갖다가 재관 독립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 신무임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화극금에서 재성이 있고 수국화에서 재성이 있어요. 이게 재관 독립의 일주죠. 재관 독립. 재관 독립의 일주를 갖고 이제 그 재관에 합의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관점의 차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재관 독립의 아무런 거든 남자 같은 경우는 재관 독립은 연애나 이성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여자 같은 경우는 관식 독립을 이제 그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관의 세력을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 화토식신 그러니까 화토가 병화가 무토식신을 놓아 몸은 살찌고 마음은 널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화가 식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든 간에 식신을 보고 있으면요. 식신은 의식주잖아요. 먹는 거고 식복이고 이런 거라서 몸이 좀 몸집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마음도 넓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는 뭐 큰 그 주제는 없는 거고요. 자, 역마에 재성이 임하였으니 국제연애에서 본다. 이게 한자가 많아서 제가 좀 버벅거려서 이해 좀 해주세요. 역마에 재성이 임하였으니 국제연애에 있어 본다. 그러니까 이게 신금이 역마살이잖아요. 역마인데 재성으로 들어왔다고요. 재성으로 들어왔으니까 역마의 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해외에서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분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 연애한다. 해외 역마, 해외 재성이라서 남명에서 국제 연애를 하여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일신논지 그러니까 몸을 논하니 건강을 보자 하니 화가 심히 약하여 심장과 눈 시력이 펑약하도다. 이게 뭐냐면 화가 지금 심약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화가 하는 기능은 뭡니까? 심장, 눈, 시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너무 많거나 너무 약하거나 하면 심장 질환 아니면 혈관 질환 아니면 눈 시력 이런 것들은 눈 질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도다. 관살이 과히 죄를 당하여 소실의 몸에서 자녀를 낳는다. 자, 여기서 있잖아요. 사주 척경에서 이 예시를 두는 거는 은행가의 사주를 보는 거긴 하지만 이게 요점이에요. 관살이 너무 과해서 죄를 당하여 소실에서 몸에서 자녀를 본다. 그러니까 다른 첩의 자식을 낳아온다 이 말이죠. 그걸 뜻하는 건데 첩에서 아들을 낳다 이런 것들은 뭐 어디서 보는 거냐 하면 이게 이걸 하게 된 중요 요점지거든요. 자, 좌하 그러니까 일지의 신금. 자, 일지의 신금은 여기는 배우자 궁이죠. 그죠? 배우자 궁에 재성을 뒀어요. 자, 그걸 배우자 운이나 소실에서 자식을 데리고 오는 걸 본다면 자, 크게 보자고요. 이 배우자 궁에서 편재성을 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우자 지지, 배우자 궁에 배우자의 오행이 들어와 있으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궁에 재성을 두었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허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비합이라고 해서 날라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사주가 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허자로 해서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유금을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신유술로 이어지니까. 그죠? 신유술로 이어지니까 유금을 불러 들어와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유금이 천을 기인의 여자란 말이에요. 천을 기인의 재성이라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화 입장에서는 유금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 아내와 합을 하여서
국이 이루어지죠. 신유술로 해서. 그러면 이 천을기인과 내가 갖고 있는 본처가 천을기인과 합을 하는 성향이 있으니 이 본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제 관점입니다. 천은 잘 얻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했다고요. 결혼을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신금에 무인 연주로 보면 이 신금은 공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쪽의 공망은 제가 크게 역할을 안 보는데 뭐 궁합 볼 때 아니면 궁합이 같은 공망이 남녀 간에 있을 때 좋다. 아니면 자 배우자 궁의 공망 정도는 좀 신경 써서 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무인의 공망이 신유거든요. 이거 저 또 다 아시겠지만 또 할게요. 자축인에서 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인에서 무기, 경신, 임계 해서 다음 글자 두 글자 신유. 그러니까 신유가 공망이에요. 배우자 궁에 공망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배우자는 일편단심이고 뭐 일부 종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관심은 배우자한테 없는 거예요. 뭐 공망의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보면 안 좋은 거죠. 이 남편 입장에서는 배우자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럼 왜 관심이 없냐 하면 여기서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거는 사실 여기서 이 사주에서 요점은 뭐냐 하면요. 술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술수. 그러니까 이 월지, 시지의 술 중에 이 신금의 역할을 잘 봐야 된다고요. 신금의 역할. 자, 이 병화는 이 신금을 봐야 되는데 월지 술토 안의 신금, 이 재성이죠. 이 여자만 봐고 합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병신합으로 당겨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명합이라고 하죠. 안명합이라고 정분이 난다고 해서 정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처보다는 술토 안에 있는 신금만 나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실이지. 그래서 나는 소실에 정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한 명만 있겠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사실 이분이 지금 살아 계실 건데 제가 무인년 나이를 보니까 83세시더라고. 살아 계실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병화는 이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장관 안에 이 신금밖에. 그래서 소실에서 정이 깊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재성을 많이 탐하는, 여자를 많이 탐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자식이, 왜 소실에서 자식이 첩에서 나왔냐 하면, 여기서 자식은 병화 입장에서는 관성이 자식이죠. 임수가 자식입니다. 임수가 자식인데, 이 배우자에서도 수출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관성, 남자한테 관성이 임수 입장에서는 술 중에 신금, 이제 그 소실이죠. 여기서 첩이라고 합시다. 첩 그냥 옛날 고수니까 첩에서 올라온 건데 이 술 중에 임수가 요또 정화와 합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실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 첩과 병신 합술에서 나온 아이도 되는 거고 이 술 중에 신금이 정화하고 합을 하니까 낳은 자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소실 밖에서 데려온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도 있죠. 자기 아이도 투출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 자식을 관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 아이도 있지만 밖에서 데려온 아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소실인 그러니까 이 첩인 술중 신금에게는 임수가 아무래도 상관이죠. 그러니까 소실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남자한테 첩은 신금입니다. 소실은. 그죠? 신금 입장에서는 자식이 금생수하니까 이게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고, 그래 소실의 몸에서 자식을 낳는다. 자, 그 다음에 생일 신금이 인형을 만나 몸에 수술 한번 있어 본다. 그러니까 생일 술토에 이 형발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한 번쯤 수술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라서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고.
자, 임술 관과 신금 재가 합하였으니 은행가나 재정관의 팔자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생일에 역마성을 놓았으니 동서양 땅을 밟아본다. 이거는 뭐냐면 태어난 날에 역마성이 강하게 힘을 얻고 있으니 분주하게 많이 다닌다. 해외로도 많이 다닌다. 이런 뜻이고요. 자, 신금의 재가 임사를 품고 있으니 그 국록 애인의 혼혈아가 생긴다. 뭐 이거는 뭐 외국 여자하고 만나서 외국 아이를 생긴다는 뜻인데 뭐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연결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마 사명, 역마가 사명사를 만났으니 그대는 차와 배 타는 걸 주의하라.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역마가 자 형사를 맞고 충을 맞았으니 배와 뭐 배 타는 거, 그 차 타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뭐 비행기로 얘기하고 이런 차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없이 운송수단, 이동수단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때는 그렇게 얘기했다. 차가 없었을 때니까 별로.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자, 식신자왕이라고 해서 식신이 매우 왕기를 띄었으니 그의 자손 대부대기하더라.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대가가 쓰신 거니까 맞다고 보고 식신 화생토 식신이 많죠. 뿌리를 다 두고 있고 힘이 강하죠. 식신은 뭡니까? 손자가 되잖아요. 손자 남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자 입장에서는 식신성이 강하게 띄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좋다. 식신성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대기한다. 크게 성공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식상태가든 상시태가든 이게 태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후손에 분명히 그 큰 인물이 나온다는 건데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자, 비경겁이 신술술로 합하니 그대는 배달은 동기가 있도다. 배달은 이복 형제가 있다는 건데 술의 정화, 술신정무의 정화, 저화가 있으니 이것들은 나의 이제 이복 형제로 보는 거죠. 합을 하니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역마 신금제가 일주에 있으니 외화 획득 외화 은행이 있어 본다. 처음에 했던 겁니다. 역마 신금이 제가 일주에 있다. 내가 깔고 앉아 있으니까 좌하여 있으니까 자, 이 신금의 제는 외국 국제적으로 의미한다, 해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환은행이나 외화획득 그쪽 부서에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은행가의 직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첩에서 소실에서 자식을 낳았나 이걸 보는 거예요.